소통과 관련해서는 근데 친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다르면 소통이 안 되죠. 그 말을 이제 우리 주파수가 쟤랑은 안 맞아 말을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이하고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결국은 아이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일치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는 부모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만났어요. 그럼 게임 얘기 신나게 하겠죠.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와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행 얘기를 아주 신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공부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공부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을 접점으로 해서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할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우리 부모 세대는 과거에서부터 자라왔던 성장 배경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부모 세대가 관심 있는 시기는 2030년, 2040년 이런 시대일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성장 배경은 2000년대 이후잖아요. 10대 아이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났고 선진국에 진입한, 살기 시작한 아이들이라서 생각이 좀 다르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는 2045년, 2050년, 2055년 뭐 이런 시대인데 꼭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직업이 당연히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벌리는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관심사가 늘 공부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진짜 잘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 그러면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랬는데 아이가 저는 개그맨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개그맨?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그맨 되는 거 괜찮아. 그런데 개그로 다른 사람 웃기게 하려면 네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 개그를 우리말로도 하지만 영어로도 하고 전문적 지식도 등장하고 그리고 사회도 잘 파악해야 되고, 개그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하니까 대본도 잘 외워야 되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학교 공부가 사실 개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라든가, 아니면 어떤 멘토한테 의뢰해 보세요. 그러면 멘토가 그러죠. 야, 개그를 하려면 말이야 모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 전문성 있지 않으면 웃길 수가 없어. 뭐 유튜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전문성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를 접었던 애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통이라는 것이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어떤 관심의 초점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런 단계가 거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내가 의도한 대로 그리고 내 뜻을 전달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소통이 가능해질 겁니다. 일방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강요하면 아이는 안 들으려고 하고요. 결국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고 친구하고만 얘기하게 됩니다. 친구하고 얘기하고 친구랑 소통이 잘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네들의 관심사가 같으니까 친구의 조언을 듣게 되고, 진로에서도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 누구야? 친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의 관심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소통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진로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되면 이제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하거든요. 자유학년제가 돼서 지금 이제 2학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활동을 하느냐가 그의 진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가가 진로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진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너는 좋아하는 게 뭐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직업의 세계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미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제 그런 걸 탐색을 해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학생은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고등학생은 대학 갈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4단계요. 1단계 나를 알고, 2단계 직업세계를 알고, 3단계 탐색하고, 4단계 결정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80%의 아이들은 진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진로를 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하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정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기본을 깊이 있게 하면 그 직업의 내용이 좀 달라져도 공부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앱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정했는데 대학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앱을 만드는 것보다 뭐 클라우드 관리자가 됐습니다. 혹은 뭐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분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진로를 정해서 가면 좋죠. 그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준비해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깊이 있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문제는 어딨냐면 원래 마음속에 있는데 밝히지 않는 거죠. 제가 개그맨이 되기로 했어요. 근데 밝히기 싫거든요. 혼날까봐. 그래서 진로 얘기를 할 때는 좀 허심탄회하게 해서 어떤 진로든지 얘기하면서 그 진로는 말이야 공부와 관련이 돼 있어.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이어가는 게 이제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컨대 공대를 가려고 하면 수학 물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이 학생이 어떤 진로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이런 공부들이 대체로 물리, 화학, 수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리 공부를 안 하면 공대 가기 어렵고 의대 가기도 어렵다. 의대 가는데 약간 지장이 있다. 왜냐하면 의공학 때문에 의대에서도 물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을 안 하면 농생대, 간호대, 뭐 약학, 의학 뭐 엄청 많죠. 식품 영양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화학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수학은 이공계 전체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에서 배우는 경제 수학과도 아주 관련이 있어서 수학을 어디까지 공부하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진로를 현재 정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물리, 화학, 수학 공부와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요 컴퓨터를 전공할지 아니면 영문학을 전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컴퓨터 전공할 때 필요한 건 수학과 물리거든. 근데 영문학 전공하는데 어려운 수학과 물리 한다고 그래서 영문과 못 가는 거 아니잖아. 문학을 못 하는 거 아니고 알면 알수록 괜찮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과목이 많을수록 학생의 진로는 열려 있게 돼서 나중에 정할 때 언제 정할까요? 대학 원서 쓸 때 정하겠죠. 그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과목 중에 이제 중요한 과목인 과학과 수학에서의 중요한 과목, 역사와 철학에서 뭐 세계사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진로가 조금씩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문제는 과목을 버리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끌고 간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과목 선택 안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 안내를 들으면서 자기가 배워야 될 과목을 정하게 되고요. 배우는 과목을 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과목을 배우면 무슨 과를 가야 될지도 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에 그 교수님들은 전공을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이제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될 공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다시 정리를 하면 진로 문제는 두 가지의 방향인데 첫째는 진로를 정하면 좋은데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일단 무슨 과목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낼지를 정해두면 그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이걸 공부했으니까 내 진로는 이 안에서 고르면 되겠구나 하고 알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어떤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나는 교사가 될 거야, 나는 교사가 될 거야 그랬었는데 고3이 되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무슨 학습 활동을 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한 그런 학습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보다 오히려 사회복지 계열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 계열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 공부가 참 만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눈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진로가 그쪽 방향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진로가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직업은 직업대로 갖고 그리고 인생은 다른 데서 즐기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것을 잘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